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작품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입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이 없네. 빛으로 들어가기 싫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네. 빛을 걸어야만 해, 혼자 즐겨야만 해. 보이지 않으면 돼. 앞을 걸어야만 해, 혼자 걸어야만 해. 쉬지 않고 가야 돼. 길은 몰라. 빛으로 들어가. 다른 빛들이 보여 sky. 행복해 보였다. 나는 앞으로 들어가. 저 문을 열고 high. 저 구름밖에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빛으로 걸어야 넘어질 것 같지 않아. 제목은 빛으로 걸어야만 해. 제가 왜 하얀 영혼이라는 작품 제목을 지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테어링 아트라는 창작 기법을 통해서 수많은 작품을 제가 해왔습니다. 작품 초반에 작품을 제가 만들고 난 뒤에 이 작품을 알리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저는 비미술대학 출신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동네 친구들 다 뒤져봐도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친구들 다 뒤져봐도 미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가족들, 친척들 모두 다 찾아보고 훑어보고 해도 전혀 미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는 지인 한 분이 오셔서 SNS를 통해서 작품을 한번 알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까짓것 한번 SNS에 한번 내 작품을 올려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수많은 비판과 모멸감이 제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작품을 하느냐? 왜 그런 방법으로 작품을 하느냐? 왜 그렇게 작품을 어렵게 하느냐? 수많은 야유가 쏟아집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최소한 내 자신 스스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중에 제가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 마음을 하얀 여백으로 만들자.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냥 내 마음속에 하얀 여백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하얀 여백에
그냥 내가 색을 칠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하얀 영혼들이란 작품들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작품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내 예술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뭐랄까요, 온통 너무나 까만 하얀 동굴, 빛도 하나 없는 그냥 암흑 속의 동굴을 천천히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백을 더듬고 걷는 거예요. 불빛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넘어진 건데 온몸이 아픕니다. 삭신이 쑤셔요. 온몸이 피멍입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외로운, 정말 외로운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 저 불빛을 보면서 걷자. 저 불빛을 바라보며 걸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을 하얀 여백의 상태에서 내가 칠하고 싶은 색을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는 나의 색을 칠해보자. 그 선택을 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하실에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뭐 간혹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이 하얀 영혼 작품은 제가 교체를 하지 않아요. 화실을 들어오고 나올 때 하얀 영혼 작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되물어 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사용한 물감의 개수만큼 내 작품의 양과 질은 증가했는가? 지금까지 사용한 물감의 개수만큼 내 작품은 축적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되묻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얀 영혼이라는 작품은 제게 무언의 말을 던집니다. 그 무언의 말을 던지 가슴에 담고 다시 예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제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삶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건과 반응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진로가 바뀌고 장래에 걸어가야 될 길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봐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건과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건과 반응 사이에서는 하나의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의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 공간과 영역의 이름은 선택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연속극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어느 날 TV 속의 모든 프로들이 다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아유, 참 요즘 방송 재미없다. 참 그러던 중에 그래도 참 재미없는 방송이지만 연속극 하나를 하길래 집사람과 저는 그 연속극을 봅니다. 연속극을 다 보고 난 뒤에 뭐 서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재미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람도 그래요. 참 너무 재미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음 날 집사람이 어제 본 그 연속극을 다시 봅니다. 아니 어제 분명히 나하고 재미없다고 말을 서로 해놓고 그 연속극을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제 그 연속극이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나는 안 볼 줄 알았더니 오늘 왜 또 보느냐 물었더니 답이 과간입니다. 맹답을 합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본답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봐야 된답니다. 그 연속극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무지하게 슬픈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집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슬픈 장면이 나온 사건이 발생할 때 하나의 반응의 중간 영역이 제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택을 집사람이 하게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를 한번 힐끔 쳐다봐요. 발 앞에 있는 휴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보면서 닦아요.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면 또 2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를 한번 힐끗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쳐다보지? 아마 그때 집사람도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슬퍼서 우는데 이 사람은 슬프도 안 하나? 뭐야? 무슨 사람이 이래? 하는 눈짓으로 쑥 쳐다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건과 반응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면 반드시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주어지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삶과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난관,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어려운 사건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의 선택을 하실 때 마음속에 하얀 여백을 하나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색을 칠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색을 칠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색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하얀 작품을 보면서 그 당시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얀 여백 마음속에 꼭 마련하셔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색을 한번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관,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지속될 겁니다. 한 단계 질이 더 나은 삶, 인생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작품을 보시고 뭐 재미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또 뭐 좀 괜찮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집을